안녕하십니까. 기능이하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왜 나한테 이러한 병이 왔을까? 본인들은 생각할 때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병이 왔을까?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질병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이 왜 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석학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대표적으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모든 질병의 시작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 음식을 잘 분해를 해서 얘를 영양소로 쓰는 하나의 통로가 되죠. 얘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라는 것들을 잘 굴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와서는 노벨상을 2번이나 타셨던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모든 질병의 시작은 거의 영양 결핍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모든 질병의 시작은 장에서부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영양소를 공급해주지 못해서 현대인들은 영양 결핍에 빠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근데 여기서는 크게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게 지금 현대에는 있는 게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오염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시대에는 자동차도 없고 전기도 없고 공장도 없고 화학 제품도 없을 때였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길거리 가다가 아무거나 따가지고 대충 닦아서 먹어도 될 수 있는. 근데 현대에는 너무나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포항에서도 포철이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굴뚝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서 많은 분진이 내려서 땅에 내리고 있는데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쌓이다 보면 땅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이 포철에서 나오는 그 폐수와 함께 이 항만 밑으로 깔려있는 퇴적물에서 추출해서 검사해보면 어마어마한 중금속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낚시를 좋아하고 해산물을 좋아하지만 이 만 안에서 나오는 생선들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토끼꼬리 바깥쪽에 구룡포 밑에 쪽이나 또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오는 신항만 위쪽으로 나오는 생선들은 제가 먹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를 드실 때도 대표적인 명소가 포항하면은 이제 죽도시장일 건데 그쪽 안에서는 생선을 어디서 잡아오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구룡포 쪽으로 넘어가셔서 그쪽에 바깥쪽 외항 바깥쪽에서 나오는 그런 생선들은 그래도 먹을만 한데 오염돼 있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뭐 똑같은 생활을 해도 왜 나는 병이 생겼을까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드는 비유가 쌍둥이 비유인데요. 유전자로만 본다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99.9% 100%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먹고 키우다 보면은 커서도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이 쌍둥이가 떨어져 지내면서 멀리서 떨어져 지내고 먹는 것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보면은 나중에 다 커서 만나면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질병의 패턴도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이민을 갔을 때 이민국에서 먹고 생활하면서 생기는 질병이 있고 또는 이제 자국에서 먹고 살았을 때 생기는 질병이 있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속 유전학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병이 왔다면은 그 병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든 뭐든지 내 삶 속에서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무슨 관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병이 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먹고 왔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저희들 같은 기능의학자들은 일단은 히스토리도 다 보지만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분한테 이러이러한 영양소가 결핍될 수밖에 없고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몸 상태가 되는 원인 때문에 지금 병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관리해드리는 게 식단 관리
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대장 기능을 정상화시킬까, 이쪽으로 거의 많은 포커스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양 결핍이라든지 나한테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만 생각해 보셔도 한 달 동안에 먹는 음식들을 잘 적어 오라고 한번 해보시면은 대부분 다 보면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적어 오십니다. 그 얘기는 내가 편하게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은 되게 자주 먹게 되지만 그걸 골고루 영양학적인 검사를 쭉 다 해가지고서 내가 오늘은 이 채소를 먹었으니까 다음날은 이 채소를 먹고 그 다음날은 다른 걸 먹고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고 좋아하는 거 기호식품에 맞춰서 자기가 먹게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영양소는 계속 들어오지만 부족한 거는 계속 부족한 거죠. 그 생각을 못하고 나는 뭐 잘 먹고 살고 삼시세끼 다 먹고 하니까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너무 이제 기초적인 생각만 하시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영양소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과연 내 몸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어떤 비교적인 개념으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상담했던 분도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오셨는데 비타민C를 상담을 열심히 하고 이제 한 2주 후에 보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더니 이분이 지용성 비타민을 거의 6g 이상 드셨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15g 이상 드셨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20g이 넘잖아요. 경구제로 20g 이상의 비타민C를 먹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드시는 거예요. 실제 일반 다른 분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설사를 안 하세요. 그만큼 내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한테 많은 양의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데, 환자들은 질문하실 때 원장님 제가 약 먹기 싫어서 왔는데 비타민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뉘앙스 안에는 비타민도 약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들 때 아프리카에서 피골이 상접돼가지고 그냥 뼈하고 살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영양 결핍이 빠져있는 애가 왔을 때 얘한테 제가 야 너 너무 영양이 결핍하니까 밥을 한 끼에 2그릇씩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는 그렇게 먹으면 비만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을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내가 지금 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질문을 하신다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그게 필요 없는 몸이 되면은 먹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도 지금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비타민C는 6g 이하로 줄이진 않아요. 비타민C는 6g 먹고 비타민은 5000ml 기본으로 먹고요. 거기다가 뭐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위해서 K2도 집어넣고, 요오드도 매일 저녁 때마다 먹는 편이고, 오메가3 먹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배출을 위해서 킬리티 되는 영양제도 따로 점심때 또 챙겨 먹어요. 저는 15년 넘게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챙겨 먹는데, 이제 시작하시면서 진짜 검사하면은 다 모든 팩터들이 떨어져가지고 영양 결핍의 바닥인데다가 위장 기능도 거의 바닥인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타민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서 막 손 떨면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생각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더 똑똑하신 석학들이 얘기할 때 환자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은 영양 결핍에서 온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는 장에서부터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치료의 근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됐는지 찾아서,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은 열심히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좀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작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